상상훈련으로 암세포를 없앤 사람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이걸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걸 반드시 믿어가지고 꼭 그렇게 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사례를 잘 들으시면 과연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또는 걸렸거나 걸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마음 먹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는 참 좋을 것, 타산지석으로 삼기가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위한 두 가지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1989년에 있었던 일이고 데이비 스피깃 박사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말기 유방암 환자 86명의 케이스를 연구했던 것입니다. 86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죠. 유방암, 말기, 그것도 유방암이 그냥 아니고 말기 유방암이니까 다른 데 뭐 전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여성들 중에서 절반은 딱 잘라가지고 절반은 이제 보통 의료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43명씩이겠네요. 40명 정도는 다른 주간 지원 진로를 더 받게 했어요. 그 진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 감정과 현재 상태의 느낌을 서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체험을 공유하면서 이제 암이 걸렸을 때 뭐 내가 요새 기분이 어떻고 나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다. 그리고 나는 뭐 요즘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내가 매일 하던 그림을 계속 열심히 그리고 있으니까 뭐 내가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를 긍정적인 기운을 느끼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람한테 이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며 위로받고 그런 발표를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병증을 이겨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원 의료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연구가 끝난 후에 그런 지원 진로, 아까 같이 이제 서로 발표하고 뭐 이런 거 공유하면서 얘기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2배나 더 길게 생존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것은 10년 후에 1999년도에 이와 비슷한 유사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암 환자에 대해서 시행되었는데 환자들 중에서 매사에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말을 수시로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생존 기회가 훨씬 낮듯 빨리 죽더라 이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제 데이빗 세이들러라는 작가가 왕의 연설이라는 저서를 자기가 이제 내면서 그 이제 이 사람이 암에 걸렸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완, 힘을 쫙 긴장을 풀고 마음에서 긴장 풀고 몸에서도 긴장을 푸는 걸 말하죠. 이완하면서 명상을 하는 방법과 상상, 심상화하는 거 있잖아요. 심상화. 그걸 통해서 나는 암을 극복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수년 동안 방광암과 싸웠는데 수술을 불과 2주일, 14일, 보름 앞두고 그에게 아주 큰 결심을 하는 계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세이딜러라는 사람은 만일 내가 상상기법을 통해 암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엉뚱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어차피 수술할 거지만 한번 그 전까지 내가 한번 싹둑 잘라내는 걸 한번 상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엉뚱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거는. 그런 생각이 좀 황당한 것을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손해날 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상상으로 암을 싹둑 잘라내는 걸 상상한다고 뭐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는 불과 보름을 앞두고 암 수술을 앞두고서 아주
건강한 크림색 방광을 그려내는 상상을 명상하면서 되도록 생생하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광암이니까 이제 방광이 아주 깨끗하게 된 것을 심상화하면서 명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이딜러가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사전 검사를 해야 되나 생체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암이 확실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을.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한지 4군데 연구소에다가 이제 검사 기록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검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완치됐는가? 근데 뭐 그 4군데에서 다 완치다. 이 사람은 전혀 암이 안 걸린 상태다, 지금. 그래서 세이들러는 그가 한 상상 기법이 암을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사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암은 자연 소멸되었다고 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의사들은 그런 걸 자연 소멸됐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냥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치료법이라는 게 많잖아요. 뭐 개가 먹는 구충제를 먹는다거나 뭐 소다요법을 해가지고 메이플 시럽하고 섞어서 먹어가지고 그 암세포가 그 소다를 먹지 않으니까 메이플 시럽으로 살짝 속여서 먹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가지고 비타민C를 아주 과량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이 과량 투여하면 그 비타민C 전문 서울대 이왕재 교수의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이 네 가지 그 암세포가 킬러세포라는 거 있잖아요. NK세포가 이 암세포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비타민C를 투여를 하면 이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나온대.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야. 이제 이놈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고 알고서 암세포를 공격한답니다. 비타민C가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당뇨가 아주 심하게 걸려도 비타민C를 먹으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당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혈관이 멀쩡하니까 다른 합병증이 안 생긴다는 큰 장점도 있고, 혈압도 떨어지고.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믿을 만한 거는 뭐냐, 대변에서 방구를 끼거나 화장실을 가든 대변을 보거나 냄새가 안 나요. 그 이왕재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 대변에서 냄새가 났다는 것은 이미 부패균이 있다는 얘기라는, 유익균이 아니라 유해균이 많다는 얘기랍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그것이 들어가서 물론 배출되기도 하겠지만 그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활성산소를 없애고 유해균들을 많이 해치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해균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알만 먹었을 때는 50% 정도 냄새가 나고, 근데 하루에 6알, 뭐 그 이상, 저는 12알을 먹거든요, 하루에. 식감마다 2개씩 계속 먹어서. 그러면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사람, 이렇게 그 비타민C를 먹는 것에 따라서 이 대변에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판명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보니까, 저도 한 10년 정도 했어요, 벌써. 해보니까 낮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 있어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낮에 낮잠을 잤었는데 이걸 먹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는 뭐 원래 병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뭐 그 위에 다른 특별한 건 없지만 아주 굉장히 육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감기가 좀 걸렸다가는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감기가 그냥 저절로 물러나고 감기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쉽게.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비타민C는 아무리 먹어도 뭐 어떤 일각에서는 뭐 그것이 뭐 담석을 만든다. 담석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 먹어야 돼요, 사실. 그렇지만 담석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담석이 있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이광재 교수님이 하시는 그 비타민C에 대한 동영상을 보세요.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비타민C 메가도스는 좋은 것이다. 제가 직접 해본 증인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당이 500까지 막 올라가신 분도 굉장히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도 이분이 멀쩡한 거예요. 그게 비타민C 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얘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네들이 전부 비타민C를 먹고 굉장히 오래 사시는 모습도 제가 보아왔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